시작하겠습니다. 여자 2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결혼도 비슷한 사람하고 했어요. 출발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결혼하고 한 5년인가 지나서 한 사람은 안산에 집을 사고 한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정말 그렇게 절친했는데 지금은 안 만나요. 안산에 집 산 여자는 동창회에 안 나와요. 그 친구 보기 싫어서. 집을 보는 안목이 달랐던 거죠. 저도 집 보는 안목은 꽝이에요. 안양에 제가 5년 전쯤에 집 산 건 아시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그 집은 5년 된 지금 5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안양인데도 우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큰 길가의 아파트는 몇 억이 올랐더라고요. 똑같은 골동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 진품인 줄 몰라요. 보고 배운 게 다른 거죠. 어린아이한테 다이아몬드 줘봤자 그걸 유리구슬하고 구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티쿤이 1조 원의 가치 회사로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오래되지 않아서 티쿤이 1조 원의 가치 회사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집을 보는 눈은 꽝이지만 전자상거래를 보는 눈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티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표입니다. 거래액이 끊이지 않고 늘었습니다. 티쿤 이용사도 계속 늘었어요. 이 표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티쿤은 나빠질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볼까요? 제가 그 사람 데리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걸 보고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진짜 물이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높은 곳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의 기술보증기금회에 갔었어요. 서류 심사 단계에서 5억 원을 빌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우리 티쿤 재무제표와 사업 내용을 보더니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20억 원)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뜻 20억 원 빌려줄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 담보도 없이요. (4년) 전에 제가 어떤 투자회사와 한국 랭킹 5위권 안에 있는 투자회사와 300억 원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 협상한 거는 아실 거예요. 최종 라운드까지 갔다가 그쪽 내부 사정도 있어서 끝났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티쿤은.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티쿤하고 밖에서 보는 티쿤은 전혀 달라요. 티쿤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이걸. 더 몰라요. 저는 현재 티쿤의 가치는 얼마라고 봐야 할까요? (4년) 전에 3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이면 거의 700억 혹은 1000억 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해서 10억 원 흑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270억, 한 300억 되죠. 그 환율을 감안하면 300억 원 가량 매출을 만들었어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300억 원
매상을 올린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 처예요. 제 처. 아내. 제 아내.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살았던 이미지가 덮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왜곡된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흑자까지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성공입니다. 그것도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흑자를 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두 해 반짝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서 이룬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거예요. 저는 티쿤에 있는 건 기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을 뻗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움켜쥐기만 하면은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3번 기회를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기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리더라고요. 뭐 평양 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티쿤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된 경우가 많나요? 어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정말 일자리가 없다고 좀 구해달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티쿤에서 나간 사람이. 거짓말 거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도 티쿤이 급여가 조금 적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로조건 전체로 보면은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또 여기서 티쿤이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개인이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회사입니다.
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티코는 정말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좋다는 어떤 회사는 이미 다 성장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가서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기회가 바로 옆에 있고 기회 안에 살면서도 그걸 정말 모르세요. (2007년도에) 제가 티쿤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했습니다. (90개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칠레로, 한국에서 호주로 직판하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전에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길을 다 뚫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도 뚫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2009년도에) 이런 꿈을 얘기했을 때 딱 두 사람이 제 생각에 동의하고 저를 믿어주고 투자를 해줬어요. 이상민 부사장께서 정말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금액을 묻지도 않고 투자를 했어요. 현재 티쿤을 500억이라고 치면 그때 투자한 거에 1250배를 벌었어요. 천억이라고 치면 2500배를 버는 거예요. 티쿤이 1조가 되면은 25,000배를 번 겁니다. 그때 어떤 직원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줬어요.
제가 그때 신용불량이어서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미혼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티쿤이 설사 안 되더라도 자기가 저를 보고 3천만 원까지는 책임을 져주겠대요.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3천만 원을 껐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이름으로. 그래서 결혼할 때 회사가 껐던 돈은 갚고 그 친구와 결혼할 때 2,5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줬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야, 그때 너가 그 주식 팔지 않았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그때 2,500만 원 갖고 결혼식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정말 어려웠을 때 조금씩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 응한 사람은 딱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1,000만 원씩 직원으로서 1,000만 원씩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죠. 현재 티쿤 가치를 500억으로 치면 정말 몇십 배를 이미 벌었어요. 꼭 투자하지 않더라도 티쿤에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티쿤은 한중, 일, 미, 말레이시아에서 8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8만 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8만 명 중에 입사 순으로는 8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를 모르지만 매주 이렇게 저와 만나는 여러분은 저를 알아야 돼요. (8만 명) 회사가 되었을 때 80명인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인구의 1% 상위권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티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다른 평범한 회사하고 똑같이 대한다고요. 뭐 여러분이 티쿤을 그렇게 대하는데 티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리는 없어요. 뭐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붙잡고 내가 뭐 하려고 사랑하겠냐고요. 그게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1조 원 가치 티쿤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티쿤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택하세요. 티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기회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티쿤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치사한 사람이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놓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티쿤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쿤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티쿤하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전원 말씀드리면서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티쿤을 위해서 티쿤의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료나 여러분 상사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평가가 맞아요. 반대도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티쿤과 저를 선택할 거고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흐느적 하는 삶 싫어요. 정말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삶 정말 싫거든요. 정말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면서 세계 최고 당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만 쉬고 단 한 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야구 선수처럼 제일 먼저 연습장에 나갔더니 1시간 전부터 와서 농구 연습을 했던 농구 황제처럼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티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더 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조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는
티쿤이 아마존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따라가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냐는 거죠. 정말 호랑이를 그리려고 덤벼들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건데, 처음부터 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티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티쿤을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티쿤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움켜잡고 진짜 큰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